이번 영상에서는 물리학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인 도구 중 하나인 좌표계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좌표계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에 의해 도입되었다. 데카르트는 방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고 좌표계를 떠올렸다. 좌표계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 물리학에서는 위치나 변이에 대한 물리량을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위치나 변이에 대한 물리량을 기술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위치나 변이에 대한 어떤 수식적인 형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가 공부할 물리학에서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나 어떤 변이, 속도, 힘 등을 기술하게 된다. 여기서 위치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어느 곳에 있는지를 의미하는 물리량이다. 그리고 기준점을 잡고 이 위치를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좌표계라고 한다.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친구와 서울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서울역 1번 출구에서 나와 곧바로 50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30걸음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면 이러한 위치 표현은 정확한 위치 표현인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걸음거리의 간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울역 1번 출구를 기준점으로 잡고 곧장 앞으로 나와 50m를 이동한 뒤 오른쪽으로 30m를 이동한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혹여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역 1번 출구 앞에 스타벅스가 있다. 이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동북 동북 30도 위치한 곳에 42m를 이동하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또 누군가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준점을 잡는 방법도 무수히 많고 이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무수히 많다. 즉, 굉장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우리는 물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물리학에서 주로 쓰는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대표적인 좌표계는 몇 개 정해져 있다. 2차원 평면에서의 좌표계, 그리고 3차원 입체에서의 좌표계. 물론 3차원 이상에서 4차원 혹은 4차원 이상, N차원, N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좌표계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3차원을 넘어선 고차원 좌표계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차원 평면에서 다룰 수 있는 좌표계 중 대표적으로 직교 좌표계, 다른 말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한다. 그리고 극좌표계가 있다. 직교 좌표계를 영어로 orthogonal 혹은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터 라고도 한다. 극좌표계는 폴라 네이트라고도 한다. 3차원 입체에서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좌표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2차원 평면에서 사용했던 직교 좌표계,
구면 좌표계. 그리고 원통 좌표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0차원은 점을 의미한다. 1차원은 선을 의미한다. 2차원은 면을 의미한다. 3차원은 입체를 의미한다. 자, 먼저 직교 좌표계를 살펴보자. 자, 2차원 평면상에 어떤 한 점을 표현하고 싶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 무수히 많은 방법 중 우리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여 이 점을 표현할 것이다. 직교 좌표계는 가로축 x, 세로축 y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x축과 y축은 서로 수직한 관계이다. 이 x축과 y축의 기준점, 원점은 임의로 잡을 수가 있다. 나는 임의로 이 점으로 잡겠다. 그러면 이 빨간 점은 x축으로 예를 들어서 7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 3만큼 떨어져 있다. 이 직교 좌표계에서 이 빨간 점은 7,3으로 표현한다. 이 괄호에 앞에 나온 게 x의 좌표고 뒤에 나온 것이 y의 좌표이다. 이 빨간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y축, x축을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다. 이때 이 빨간 점의 위치는 x축으로 5, y축으로 1만큼 떨어진 5,1의 좌표가 될 수도 있다. 앞에서는 7,3이라는 좌표가 나왔지만 현재 이 좌표계에서는 5,1이라는 좌표가 나온다.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잡고 어떤 위치로 좌표계를 놓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표현법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제 직교 좌표계는 넘어가고 극좌표계를 보겠다. 자, 이 빨간 점은 냅두고 극좌표계의 특징은 이게 지금 직교 좌표계처럼 보이지만 극좌표계를 사용할 것이다. 극좌표계의 특징은 원점으로부터 빨간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거리를 4라고 두자. 그리고 원점과 빨간 점을 이은 이 선이 이 가로축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이 빨간 점의 위치를 유일하게 결정시킨다. 이 빨간 점은 가로축을 기준으로 40도의 방위각을 가지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다. 또 다른 점을 예시로 들어보자. 방위각이 60도이고 원점과의 거리가 7인 점을 찾아보자. 방위각이 70이고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랬지? 7인 점을 찾아보자. 이 점이 되겠다. 방위각이 70도, 거리가 7인 점이다. 이러한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부른다. 정리하면 자, 이것이 직교 좌표계이고 자, 이것이 극좌표계이다. 와우. 이것이 극좌표계. 이것이 직교 좌표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은 모두 두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다. 직교 좌표계에서는 x와 y 값으로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극좌표에서는 원점과의 거리 r과
가로축과 이루는 각도, 방위각, 세타를 알므로써 모든 점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2차원 평면상의 같은 점에 대해서도 직교좌표계로 표현한 방법과 극좌표계로 표현한 방법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한번 살펴보자. 먼저 점 하나를 기준 잡고, 자, 이 점을 직교좌표계로 표현한다면 X축, Y축, X축에 4, Y축은 3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4,3으로 표현할 것이다. 자, 이제 직교좌표계 말고 극좌표로 표현해보자. 이 거리를 5라고 하고 이 각도를 32도라고 치자. 그러면 이 빨간 점의 좌표는 5,32도가 된다. 이것이 극좌표의 표현 방식이다. 즉, 직교좌표는 x, y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극좌표는 r, 세타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원상의 점들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원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2차원 좌표계는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가 있었고 3차원 좌표계에는 직교좌표계, 구면좌표계, 원통좌표계가 있다. 여기서 이 이름만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이다. 직교좌표계는 각진 물체를 기술할 때 사용할 것이고 구면좌표계는 구형의 물체를 기술할 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원통좌표계는 원통형의 물체를 기술할 때 사용할 것이다. 놀랍게도 물리학 문제를 풀다 보면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잘 숙지해두자. 자, 그러면 3차원 입체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자, 직교좌표계는 2차원에서 축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2차원 직교좌표계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X축과 Y축은 서로 수직하다. 여기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수직한 Z축을 하나 추가해주자. 이러면 3차원 직교좌표계가 된다. 3차원상의 임의의 점 하나를 표현해보자. 현재 2차원상에 이 빨간 점이 놓여 있으므로 3차원 어디에 있는지 잘 감이 안 온다. 그래서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면 이 빨간 점은 이 빨간 점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G축으로 3만큼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빨간 점의 좌표는 X축부터 X, Y, G 순으로 쓴다. 그래서 2, 4, 3의 좌표를 갖는다. 이것이 직교좌표계의 표현 방법이다. 2차원을 잘 이해했으면 3차원도 큰 문제 없이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직교좌표계는 됐고 원통좌표계와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원통좌표계를 먼저 알아보자. 원통좌표계는 원통형의 모양을 기술하는 데 사용한다. 쉽게 생각해서 2차원의 극좌표계에서 Z축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Z축을 두고 이 가로와 세로, 여기 가로를 X, Y라고 일단은 두겠다. 아까 2차원에서 극좌표계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X축과의 각도가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려서 표현하면 그림을 잘 그려보겠다. 자, 그림을 잘 그려서 표현하면 자, 원통 좌표계는 2차원의 극좌표계에서 지축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임의의 점, 이 빨간 점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빨간 점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이 원통 좌표를 Z축 위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 지축에 수직하게 내린 이 수선의 발과의 거리와 동일하다. 이 거리를 2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거리도 2가 된다. 대신 2차원 극좌표계에서는 높이가 없었다. 하지만 3차원 좌표계에서는 높이가 있다. 이 3차원 원통 좌표계에서의 이 높이를 4라고 하자. 그러면 이 빨간 점은 2, Z, 4가 된다.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중간에 들어갈 값은 극좌표계에서 다뤘던 X축과의 각도, 이 각도가 이 중간의 좌표로 들어간다. 이 좌표를 30도라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는 30도가 들어간다. 이것이 원통 좌표계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빨간 점에서 이 지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거리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R은 이 원통 좌표계 위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이 거리가 된다. 그리고 극좌표계에서 표현했던 방법과 똑같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두자. 그러면 이때 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가 된다. 그리고 이 빨간 점이 위치한 높이는 Z라고 두자. 그럼 이 빨간 점의 좌표는 R, 세타, Z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원통 좌표계의 표현 방법이다. 극좌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다면 이 방법 또한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면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면 좌표계는 여태 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여러분들이 잘 알 법한 지평 좌표계와 유사한 좌표계이다. 자, 지평 좌표계는 하늘에 있는 별이나 어떤 천체를 관측하는 데 있어 그 천체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자 설명하는 좌표계이다. 우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고 지구는 실제로 구형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평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지평선을 어떤 원형으로 봐보자. 원형으로 봤을 때 동서남북이 있을 것이고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각도를 매길 수 있다. 극좌표계처럼 어떤 방위각을 매길 수가 있다.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상의 천구를 생각해보자. 이 하늘에 떠있는 별, 대표적인 별로는 태양이 있다. 태양이 이렇게 떠올랐을 때 이 지평선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고도로 떠있는지 천체상에 정확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지평 좌표계이다. 구면 좌표계는 이러한 좌표계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하다. 본론인 구면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구면 좌표계는 방금 설명했던 지평 좌표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우리는 직교 좌표계와 조금 더 친숙하므로 직교 좌표계를 놔두고 빨간 점의 위치를 구면 좌표계로 표현해 보겠다. 먼저 이 빨간 점은 XY 평면에 내리게 될 때 이 점에서 만난다. 이 X라는 점은 XY 평면상에 위치한 점이다. 그래서 극좌표계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물론 지금은 구면 좌표계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X라는 점을 표현하진 않겠다. 먼저 이 빨간 점에서 XY 평면에 내린 이 수선의 발에 대해서 이 방위각을 60도라고 두자.
그러면 X축으로부터 60도만큼 회전한 곳에 위치한 이 점이 된다. 그리고 원통 좌표계와 달리 이 빨간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재보겠다. 이 거리가 4라고 두자. 그리고 지평 좌표계와 유사하게 이 지평선으로부터 얼마만큼 각도로 올라가 있는지를 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XY 평면과 이 빨간 점과 원점을 이은 이 선분 간의 각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축과 이 선분 간의 각도를 재는 것이다. 이 각도를 대략 45도라고 하자. 그러면 이 빨간 점의 좌표는 4,45도, 60도로 표현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점을 표현해보자. 자, 이제는 반대로 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6,45도, 90도를 찾을 것이다. 자, 먼저 6,라는 의미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한다. 그 거리가 6이므로 이 4보다는 큰 위치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45도는 지축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이 각도는 같으므로 유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이 90도가 의미하는 것은 X축으로부터 돌아간 각도를 의미하므로 이 X축으로부터 90도는 이 Y축이 된다. 그래서 6,45도, 90도가 놓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자, 일단 90도 돌아가고 90도 그리고 45도 돌아가야 한다. 45도 그리고 원점과의 거리는 6이므로 이 점이 되겠다. 지금 그림이 겹쳐 있어서 복잡하니 새로 그려보겠다. 자, 일단 X축으로부터 90도 돌아가고 이 G축으로부터 45도 위치에 있어야 한다. 45도.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6만큼 떨어진 위치이므로 이 점이 되겠다. 이 점의 좌표가 6,45도, 90도가 된다. 자,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겠다. 자, 먼저 X축과 이루는 각도, X축에서 돌아간 각도, 이 각도를 파이라고 두자. 그리고 원점과 빨간 점을 이은 이 선분이 G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두겠다. 그리고 원점과 이 빨간 점까지 거리를 R이라고 두겠다. 빨간 점의 좌표는 R, 세타, 파이가 된다. 이것이 구면 좌표계이다. 2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3차원상의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자, 정리를 하면 자, 먼저 직교 좌표계 X, Y, G X, Y, G로 표현했다. 자, 그리고 원통 좌표계 자, 원통 좌표계는 보통 로라고 표현한다. 로, 세타, G라고 표현한다. 세타는 X축으로부터 돌아간 그 각도이다. 구면 좌표계는 R, 세타, 파이다. R, 세타, 파이. 즉 3차원 좌표계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3가지 요소만 알게 되면 3차원상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2차원, 3차원 좌표계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좌표계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할 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공부하여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좌표계만 알아둬도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물론 당연하게도 원통 좌표계를 몰라도 그리고 구면 좌표계를 몰라도 모든 문제를 이 GQ 좌표계만으로도 풀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원통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를 사용할 때 훨씬 간단하고 쉽게 풀리는 문제들을 이 GQ 좌표계로 접근한다면 조금은 복잡하게 풀릴 것이다. 한 번쯤 이러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본다. 저도 처음 물리학을 접근했을 때 이런 원통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에 익숙치 않아서 모든 문제를 이 GQ 좌표계로 풀어내려고 했었다. 간단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풀리긴 풀린다. 그리고 풀어낼 때 그 쾌감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있다. 그래서 굳이 추천은 안 하지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물리 현상이나 물리학 문제, 현상이나 문제를 알려주시면 한번 노력해서 풀어보겠다. 마무리로 2차원 좌표계나 3차원 좌표계의 좌표계 간의 변환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GQ 좌표계에서 구면 좌표계 혹은 원통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변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변환 관계를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 물리적으로 이 좌표계는 어떤 관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리 법칙이 유의미하려면 어떤 좌표계나 혹은 어떤 관찰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리 법칙이 쓰일 때 미분 연산이나 적분의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이때 이 좌표계 간의 변환 관계가 미분 연산이나 적분 연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좌표계 간의 변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